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3억 프로젝트 출범일이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억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경매를 선택해서 진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경매에 대한 걱정 세 가지가 있겠죠. 권리 분석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대출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리고 명도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경매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 부담만 떨쳐버리고 용기에 도전하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뭐야 경매가 이렇게 쉬웠어?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바로 권리 분석에 관한 겁니다.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단 5분 만에 끝내는 권리 분석 편입니다. 과연 권리 분석을 5분 만에 배울 수가 있겠는가? 학원에서 지금 8주 동안 배우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8주 연속해서 들으면 할인해 준다고 해가지고 8주 과정을 2번 거친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죠. 권리 분석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죠?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 핵심을 벗어나서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그 원리만 알면 5분 만에 권리 분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 믿기 힘든 그런 사실 속으로, 믿기 힘든 그런 전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예. 권리 분석의 첫 걸음. 지금까지 배운 건 다 잊어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학원에서 배운 대로 하시게 되면 늘상 불안하실 거예요. 경매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응용해가지고 판단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게 바로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뭔가를 배워서 뭔가를 응용해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까지 다른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 다른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배웠던 것들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래서 머릿속을 하얗게 비운 상태에서 단 5분 동안에 한번 그 원리를 한번 머릿속에 넣어보시자고요. 권리 분석이란 뭔가요? 바로 내가 경매로 어떤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등기부상의 지저분한 권리들이 따라올 것인가, 아니면 거기 임차인이 산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안을 것인가, 이런 것들, 내가 인수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분석해내는 작업을 권리 분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권리 분석의 종류에는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 등기부라는 건 다 아시죠,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등기부를 떼보셨을 텐데요. 등기부는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이 이제 호적등본 같은 거죠. 그렇죠. 이 등기부상에 표시된 물건이 어떤 종류의 것들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토지는 뭐 몇 제곱미터인지, 그리고 평수는 몇 평인지, 그리고 소유자는 누구인지, 그다음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아 썼는지, 혹은 채권자가 돈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돈 안 갚아서 내 등기에다가 권리 분석을 가압류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을 했는지, 아니면 세금을 미납해가지고 혹시라도 국가에 압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주는 호적 등본 같은 것들이 등기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 등기부에 이제 그 어떤 물건이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등기부가 되게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가압류, 압류, 저당권 뭐 이런 것들이 설정돼 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는데, 그런 것들이 다 말소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 중에 일부라도 인수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등기부 권리 분석이라고 하지요. 예. 그리고 임차인이 있다면, 내가 이제 낙찰받은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얼마인지, 혹은 내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임차인 권리 분석이라고 하죠. 이 등기부 권리 분석과 임차인 권리 분석이 경매 권리 분석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권리 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원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외우고, 뭐 말소 기준 권리는 가등, 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뭐 담보가등기, 뭐 이런 5가지가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를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다음에 가장 빠른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그게 진정한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 기준 권리 아래로는 말소가 되고 위에 권리는 인수해야 되고, 말소 기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니까 말소된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 4주 정도에 나눠가지고 가리킵니다. 되게 복잡하고, 그리고 뭐 선순위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지 임차권이 될 수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복잡하고 어렵게 가리키는데, 등기부 권리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단 5초 만에 공부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라는 것은 어떤 부동산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법원에서 이러이러한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조심해라, 이러이러한 정보가 있으니까 이걸 보고 판단해라, 이걸 알고 입찰을 해라,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의 핵심 포인트는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제대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입니다. 이거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아파트에 관한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요. 어떠어떠한 그런 위험 부담이 있고 어떠어떠한 정보가 있으니까 참고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등기부상의 권리분석이든 임차인에 관한 권리분석이든 이 매각 물건 명세서 하나로 끝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고요. 학원에서 이렇게 저렇게 복잡하게 배워가지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항상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지적인 능력이 틀리고 이해도가 틀린데 또 암기력이 틀리고요. 근데 이걸 뭐 외워라 이해해라 해가지고 복잡하게 해서 막 했는데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법원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안내해 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안내가 만약에 틀린다고 한다면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하거나 매각 취소 신청을 해서 내가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가 학원에서 배운 대로 막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다라고 한다 그러면 구제를 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매각 물건 명세서로 권리 분석을 끝을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어떻게 끝을 낼 것인가? 바로 이 한 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테두리를 쳐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냐면,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 가처분으로라는 말도 있지만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근데 여기에 공란으로 돼 있죠.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좀 더 친절한 법원에서는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또 친절하게 기재를 해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게 봤을 때는 복잡하게 있었던 그 뭐 은행의 뭐 근저당권이니 아니면 채권자가 해놨던 가압류니 뭐 그 국가에서 세금 미납을 이유로 했던 압류니 뭐니 이런 그 지저분한 등기들이 하나도 인수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부 소멸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이게 없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내가 나중에 등기부를 떼봤을 때, 낙찰 받고 떼봤을 때 다 빨간색으로 거진 상태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이 나한테 돌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끝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셨죠? 야 이게 뭐지? 학원에서 8주 동안 배워도 이해가 하나도 안 됐던 것들 8주 듣고도 또 8주 또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됐는데, 야 이게 이렇게 간단한 거야? 이렇게 원래 간단한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핵심은 간단한 건데 복잡하게 배우면 한두 끝도 없이 복잡한 거죠. 그렇지만 복잡하게 배우면 배울수록 경매 사고가 뭐죠? 보증금을 상실할 그런 위험들,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커진다는 게, 그게 뭐냐면 핵심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학원에서 4주 동안 배워야 될 것들, 등기에 대한 등기부 권리 분석을 지금 이 5초 만에 끝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할 것들은 앞으로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중 효력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있는가 없는가만 확인하면 된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공란으로 돼 있거나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된 물건만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러면 기재가 돼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보시면, 이거는 북부지방법원의 그 아파트 물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인데,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 아까는 공란이었습니다만 여기는 있죠. 갑구 5번에 소유권 이동등기 청구권 가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 이렇게 위험한 것들은 공지를 해준다는 거죠. 그 효과가 뭐냐면, 만약 가등기된 매매 계약이 완결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아주 무시무시하죠. 가등기가 뭔지, 매매 예약이 뭔지, 완결이 뭔지 이런 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잔금을 내고도 대금을 내고도 소유권을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이런 물건은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물건들은 공지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사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이런 위험 부담이 있는 공지가 있는 물건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공지가 있는 물건들이 왜 경매에 나오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뭐 여러 차례 경험도 해보고 예, 그래서 이제 경험이 좀 쌓이시면 일반 물건 법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공란으로 돼 있는 것들 그런 거 말고 좀 법적으로 복잡한 물건 한번 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런 물건들 이제 특수 물건이라고 하죠. 물건의 가치는 똑같은 아파트고 향 좋고 층 좋고 뭐 그런데 법적으로 복잡해가지고 경쟁이 덜한 것들 경쟁이 덜하면 더 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난 방송에서 경매로 사면 보통 예, 금매보다도 5 내지 10% 일반적으로 예, 아니면 법적으로 조금 복잡한 물건들은 30% 이상도 싸게 살 수 있다. 예전에 저는 1억 5천짜리 아파트를 2천만 원에 낙찰받은 적도 있다 그랬죠. 예, 그게 이렇게 등기된 부동산의 권리가 이렇게 복잡하게 뭐 기재가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물건들을 봤더니 이거 해결할 수도 있겠다. 예, 저는 법적인 전문가니까요. 예, 그런 툴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남들이 아무도 안 들어올 때 6차례가 유찰돼가지고 20%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2천만 원의 낙찰 받아서 소송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한 거죠. 예, 그런 것들이지만 3억 프로젝트는 그렇게 어려운 물건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예, 이게 공란으로 돼 있는 것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90%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임차인 권리 분석,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떠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 그 분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정말 쉽죠? 예.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